지금쯤 되면 기출문제 같은 걸 풀어볼 텐데 막상 문제를 풀려보면요, 아이들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어려워서 못 푸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연산 실수 때문에 문제 오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참된 학습법의 남은장입니다. 4월이 접어들면서 날씨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요즘 바깥 활동이 좀 많아졌나 봐요. 확진자 수가 다시 또 많이 늘어서 염려가 되는 시점이긴 한데 이렇게 조금 방역에 신경 쓰고 하다 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쪼록 강건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어떻게 학생들이 이제 중간고사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이거든요. 5월 첫째 주 거의 대부분 학교가 이때 시험을 치게 될 예정인데 보통은 이제 중간고사다 보니까 국영수, 과 이렇게 4과목을 보게 되더라고요. 원래는 개정교육 과정에 들어가면서 서술형 비중이 많이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학교들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의력이 좀 부족한 경우도 있어서 이게 서술형 비중이 어떠냐에 따라서 문제 난이도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중2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거의 가지 않고 시험만 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술형 없이 객관식으로만 거의 단답형 주관식 이런 식으로만 문제가 출제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학년과 3학년이 출제 경향이 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중2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처럼 객관식으로만 나온다 그러고 중3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이랑 같이 나온다고 하니까 학년마다 혹은 학교마다 다르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애초 계획은 서술형의 비중을 좀 높여서 아이들이 암기식, 주입식으로의 공부뿐만 아니라 풀어나가는 거에 비중을 좀 더 높이려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인지라 그런 디테일한 학습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이들이 객관식으로 시험을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제가 있는 지역이 학교가 과밀학급이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무작정 늘리기에는 그 인력난이라든지 선생님이 이렇게 일일이 채점하는 부분이 좀 힘들 수 있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한번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쯤 되면 기출문제 같은 걸 풀어볼 텐데 막상 문제를 풀려보면요, 아이들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어려워서 못 푸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연산 실수 때문에 문제 오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 오답 나오는 부분, 연산에서 틀려서 오답 나오는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테스트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이제 시험지가 20문제에서 25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고등학교와 달리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문제수가 좀 더 많아지면 뭐 3점, 5점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배점이 크고 쉬운 문제라고 해서 배점이 작은 게 아니라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동일한 점수를 가지기 때문에 쉬운 문제를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것도 점수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 시험을 임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을 보시면 쉬운 문제보다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느냐 안 하느냐에 굉장히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만 됐을 때는 기대했던 만큼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점검을 해보시고 계산 실수가 지나치게 많다라는 친구들은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등 연산 같은 경우에는 기탄 수학을 굉장히 권해드리는데요. 특히 그 L 과정, 중2 과정에서 기탄 수학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중3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탄 수학을 다 풀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스피드 나오고 정확도가 맞춰지기 전까지는 충분한 연습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어떤 방식으로 출제하느냐에 따라서 속도 부분에서 점수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단원이에요. 중2-1도 그렇고 3-1도 그렇고 그래서 스피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2-1 과정의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시험 범위가 일단은 유리수와 순환소수여서 순환소수인지 아닌지 무한소수인지 이런 것들 찾아내는 건데요.
분수를 가지고 순환소수를 나타낼 때 어떤 거는 자리 뭐 한두 자리가 순환마디가 한두 자리 나오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7자리, 8자리가 나오는 게 있으니까 계산이 그러니까 정확하고 빨라야 이 부분에서 조금 우위를 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순환한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순환소수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문제에서는 연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 잡아먹는 것들이 많아서 문제가 어려워서 못 푸는 게 아니라 모두 찾아내시오, 뭐 몇 개인지 구하시오 라는 문제에서 한두 개 빠뜨리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계 계산 같은 경우에는 단항식 계산과 다항식 계산이 있는데요. 오히려 다항식 계산은 쉬운 편이고요. 단항식 계산에서 지수 법칙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심화 문제까지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수 법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공을 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1단원에 나왔던 유리수와 순환소수 같은 경우에는 이때 나오고 더 이상 이제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 대비만 하면 당분간 볼 일이 없는 건데 저 시계 계산에 나오는 단항식 계산과 다항식 계산 같은 경우에는 고등과정까지 바로 쉽게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고 탄탄하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3단원의 1차 부등식까지 혹은 부등식 활용까지 많이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부등식에서 범위 구하는 문제, 조건에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3개다 혹은 4개다 라고 했을 때 그 부등호의 포함 관계가 아마 모든 학교마다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학생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는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설명을 듣고 그게 그냥 암기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좀 들였으면 좋겠고, 중2 같은 경우에는 내용 자체에서 어렵게 나올 만한 문제는 지수법칙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히려 1단원의 유리수와 순환소수 같은 경우에는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빠뜨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보셔야 시험 칠 때 어느 정도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학기 때 중간고사 범위는 연산이라든지 계산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속도, 정확성 이런 게 좀 부족한 친구들은 이거에 더 집중을 해서 연습을 해 주시고, 그리고는 심화 문제는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단계 한 단계씩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너무 심화에 집중하다 보면 쉬운 개념 문제나 연산에서 실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점수 배점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주의해서 시험 대비, 시험 공부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3-1 중간고사 범위 내에서 어떤 내용들을 주의해야 될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